이번 사연은 차 사줬다고 유세 부리며 며느리를 부려먹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4개월, 7개월 된 아이 둘 키우는 아기 엄마예요. 전업주부이고요. 육아와 가사는 당연히 제가 다 합니다. 제 직업이 주부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불만 없이 살고 있는데 신랑이 쉬는 날에도 아이들을 눈으로만 봐주고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으니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신랑이 일요일 하루만 쉬는 사람이니 편하게 쉬도록 신경 써줍니다. 친정은 좀 멀지만 시댁은 가까워요.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뵈었는데 얼마 전부터 시부모님은 저희를 매주 오라고 하세요. 신랑 쉬는 날에 꼭 시댁에 가야 합니다. 신랑도 힘들겠죠. 쉬는 날 집에서 마냥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본가에 가야 하니까요. 신랑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싫었어요. 매주 그렇게 시댁에 가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연히 와야 한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말씀도 싫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주 저희 보고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몇 달 전에 신랑 차를 시댁에서 사주셨습니다. 신랑이 타던 차가 좀 오래된 차였는데 시부모님이 새 차를 사주신다 하셨어요. 저희가 500을 보태고 시부모님이 차를 사주셨습니다. 감사했죠. 근데 그 이후에 시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감사한 마음마저 날아가 버렸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올해까지만 그 차로 버티고 내년에 새 차를 사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부모님이 사주겠다고 하시니 신랑이 받겠다 한 것이었고 계약까지 다 하고 나서 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사하기도 했지만 워낙 평소에 시부모님의 성격을 봐서 그런지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차가 나온 후로 매주마다 오라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전화가 오는데 신랑이 쉬는 날인 일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주중에 혼자서 육아와 가사를 하느라 지쳐있는 데다가 작은 애가 예민한 편이라 제가 매일 힘들어요. 잠을 충분히 못 자니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쉬는 날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남편에게 부탁하고 2시간 정도 낮잠은 잘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주 그렇게 시댁에 가니 너무 힘들었어요. 애기들 물건 챙겨야 하고 시댁에 가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디저트 먹고 했는데 몸도 힘들지만 그렇게 시댁에 있다 보면 아이들 낮잠 시간도 틀어지고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를 받은 이후에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것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본인 아들에게 차를 사준 것인데 왜 효도는 저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차를 반납하고 싶었습니다. 신랑에게 매주 시댁에 가는 거 힘들다고 얘기해봤어요. 얘기하는 중에 나는 주중에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만도 지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산다고 했는데 신랑이란 놈 하는 말이 시댁에 가면 밥 먹고 오는 건데 너도 편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다 차리고 치우고 한다고, 아이들 낮잠 시간까지 틀어져서 아이들도 힘들어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게 뭐가 힘들어서 이러냐는 말만 되돌아왔습니다. 내 말에 무조건 반대를 하고 싶어서 이러나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눈물까지 쏟았어요. 말해봤자 감정만 상하고 해서 내가 시부모님께 직접 말하겠다고 했는데 신랑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더군요. 차를 받았으면 저도 좋은 점은 있겠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매주 일요일 아침에 전화해서 시댁에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차를 반납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 차는 신랑 출퇴근용으로 거의 탑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차를 사게 된 것이었죠. 본인이 사고 싶어 하던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살 수 있게 되니 일단 계약부터 하고 저에게 통보한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제가 미리 알았다면 시부모님이 차 사주신다는 거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시어머니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으면 그 후에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저는 반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신랑과 몇 번 더 얘기를 해봤는데 항상 결론은 똑같았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밥 먹고 오는 것을 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나쁜 며느리처럼 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일요일에는 신랑 혼자 시댁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보고 싶어서 오라는 거지 자기 보고 싶어서 오라는 거겠냐 하더군요. 그럼 아이들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죠.
신랑은 도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이런 거냐고 하길래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신랑 혼자 시댁에 다녀왔어요. 가나 안 가나 고생인데 집에 있으면 저는 덜 고생하니까요. 그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손주 보고 싶어서 오라 한 것인데 신랑만 보냈냐고요? 차도 사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시더니 다음날 신랑 퇴근하면 함께 시댁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신랑이 좀 일찍 퇴근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난리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차를 사주었더니 받기만 하고 도리는 할 줄 모르는 며느리라고 비난도 그렇게 심한 비난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하고 싶단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차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원하던 차를 받은 것인데 대가는 왜 내가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차를 너는 안 타고 아이들은 안 타냐 하시더군요. 솔직히 어머니가 이런 분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미리 알았다면 신랑에게 차 받지 말자고 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여기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주 와야 했고 오면 내가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디저트까지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도 놓치게 되고 아이들도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 저는 신랑 쉬는 날 함께 집에서 쉬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신랑에게 저는 분명히 말했는데 신랑은 제가 여기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무 황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으셔서 저희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신랑과 아이들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친정에 가서 쉬다 오고 남편은 여기 와서 직접 시부모님께 차를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하셨고 그럼 저희는 가겠다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신랑이 따라 나와서 함께 집에 왔어요. 신랑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길래 내 말이 틀린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근데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지 않았냐고. 아이들까지 힘들어가면서 시댁에 가서 당신 차 사준 것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빠로서 자격이나 있냐고 했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 주말에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남편과 통화하시라고 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도 집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자기 혼자 갈 자신은 없었나 봐요. 자기가 차를 받은 거 은혜를 갚고 싶으면 직접 가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디저트 준비하면 되잖아요. 남자라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고요. 그날 남편에게 아이들 맡기고 친정에 가서 저녁에 왔습니다. 저도 좀 쉬어야겠다고 아이들과 좀 가까워지라고 말하고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것은 아니란 걸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아이들 좀 봐주고 저는 잠보충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번 사연은 자기들 일찍 아이 낳은 것을 자랑하며 20대인 쓰니님을 노산이라 악담을 하던 신우를 시모 앞에서 대성통곡하게 만들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1살 차이가 납니다. 남편은 올해 30이고 저는 29이에요. 시어머니는 50대 초반이세요. 요즘 시어머니 치고는 엄청 젊은 편이시죠. 시어머니가 남편을 20대 초반에 낳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시어머니가 20살에 낳았고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땐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80이 넘으셨는데 저희 큰아빠를 26살에 낳으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땐 그랬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어머니는 자랑거리입니다. 아이는 일찍 낳아야 엄마 영양분을 잘 받고 태어나서 애가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하세요. 내 덕에 네 남편이 인물 좋고 학벌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 말씀을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의 숨은 뜻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모르면서도 듣기 싫었던 것을 보면 대충 감으로 짐작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내 아들은 잘났고 너는 그 발밑에도 못 쫓아가니 남편과 시댁에 잘해라. 이런 뜻일 거예요. 진짜 진절머리 날 정도로 들었습니다. 신우도 아이를 일찍 낳아서 지금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이 일찍 낳은 게 정상이고 자랑입니다.
사고 쳐서 결혼해서 일찍 아이를 낳은 것이 뭐가 그리 자랑인지 모르겠지만요. 시댁도 가족이라고 아무리 친근하게 다가가려 해도 시어머니와 신우는 대화가 항상 일방적입니다. 본인 할 소리 다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듣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불쑥 끼어들어 본인 할 소리 합니다. 이러니 제가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왜 말을 안 하냐고 해요. 자기들만 말하는 사람 되지 않냐고? 자기들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이러면서요. 결혼도 저와 남편 둘이 모은 돈으로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모들과 외삼촌들이 가전제품 하나씩 해주셨습니다. 그럼 결국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것이 없고 시댁 입장에서는 며느리 집에서 해준 것이 꽤 있는 것인데 고맙다는 말씀이나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씀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래놓고는 본인들 일찍 아이 낳은 것을 자랑하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최근 들어서는 저보고 노산이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이거였던 거죠. 우리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서른도 안 된 여자를 보고 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하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듣다 보니 시댁에 안 가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의학적으로 몇 살부터 노산으로 들어가고 마흔 다 돼서 낳아도 요즘 건강한 아이 잘만 낳는다고 해도 시어머니와 신우는 안 들리는 척을 했어요. 요즘에 건강이 안 좋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왜 많은 줄 아냐고 하더니 인스턴트 많이 먹고 여자들이 아이를 늦게 낳아서 그런다고 네가 아이 낳으면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손주에게 그렇게 악담을 하고 싶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러더군요. 얼마 전에는 신우가 제가 한 말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쌍욕을 했습니다. 울고 있는 신우를 계속 약 올려주었더니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신우를 밀쳐서 신우는 넘어져서 또 울고 저는 시어머니께 더 이상 여기 안 올 테니 증손주 고손주까지 보시고 건강하시라 하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보고 네가 아이 낳으면 아이가 건강에 안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화가 안 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그럼 무서워서 아이 안 낳아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안 낳긴 왜 안 낳냐고 하길래 건강하지 않은 아이 낳을 거라면서요 했더니 신우가 나서서 엄마 말은 그게 아니고 어쩌고 하는데 저는 안 낳을 거니까 신우 딸한테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8, 9년이면 형님 딸이 애 낳을 거 아니냐고 했죠. 거기에나 기대 걸라고 저한테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더니 신우가 2년 전에 해가면서 저한테 욕을 하며 펑펑 우는 거예요. 모른 척 말했어요. 내가 뭐 잘못 말한 거 있냐고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늘 자랑하던 게 일찍 사고 쳐서 일찍 애 낳은 거 아니었냐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형님 딸이 그렇게 일찍 아이 낳으면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형님은 그렇게 아이 일찍 낳은 것이 자랑이라 해놓고 왜 내가 덕담을 해준 것인데 울고 있냐고 했죠. 형님 마흔 되면 사위도 보고 손주도 보겠다고 형님 손주는 아주 서울대를 가려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20살에 아이 낳은 것을 뭐가 자랑이라고 창피한 줄 모르고 계속 말씀하셨냐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19에 사고를 쳐서 20에 형님을 낳았다는 뜻인데 어머니 때도 그건 집안 망신이었지 무슨 자랑거리였겠냐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딴 소리 하려거든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시니 안 오겠다고 말하고 증손주 고손주까지 보시면서 건강하시라고 하고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 대중교통으로 왔는데 잠시 뒤에 남편이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하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오빠가 시어머니와 형님이 나 노산 어쩌고 할 때 차단해 주었으면 이럴 일이 있었겠냐고. 결국 우리 미래의 아이한테 개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있겠냐고 난리 쳤어요. 내가 나서기 전에 오빠가 나섰으면 차라리 나았겠지. 내가 나서기까지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던 사람이 뭔 할 말이 있냐고 화를 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 시댁에 다시는 안 가려고요. 워낙 본인이 한 것도 분리하면 잡아떼는 분이라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할 것 같아요. 남편 증인으로 내세워서 시어머니 거짓말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일찍 아이 낳은 거 자랑하면서 은근히 저를 비꼬는 것까지는 참았는데 미래의 내 아이까지 건드리니 참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도 이 부분은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가서 단단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가기 싫은 시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 했으니 그 핑계로 안 가려고요. 그래도 되는 거겠죠? 이번 사연은 진상 떠는 아이, 맘충 새언니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참교육을 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된 아이 키우는 여자입니다. 오빠가 있어서 제가 시누이이기도 하지만 며느리 희노애락에서 보면 정말 못된 시누이가 참 많더군요. 그래서 제가 새언니에게 시누이 짓 하는 것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새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새언니가 저와 잘 맞는 사람이었다면 서로 조심할 것도 없이 친하게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왔겠죠. 새언니가 크게 잘못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딱 한 가지 아이를 너무 개념 없이 키우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 할까요? 내 아이,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것은 못 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아이를 보고도 자기 아이 싸고 돌며 누가 자기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는 사람이 저희 새언니입니다. 원래 손주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손주가 언제나 오려나 하시며 그리워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랑 아빠는 조카가 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빠네와 함께 식당에 가는 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극도로 싫어하세요. 무슨 날이어서 부득이하게 가족들 모두 식당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룸 있는 곳으로 예약하고 갑니다. 조카가 많이 유별난데 오빠는 조카를 엄하게 잡으려고 하고 새언니는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라고 우냐우냐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조카는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유별난 것을 바로잡으려고 부모가 힘겹게 노력하고 있다면 누가 그 아이를 꺼려 하겠어요? 아이가 유별나고 드센데 부모가 그 아이를 우쭈쭈하며 자기 아이가 한 행동을 본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자기 아이에게 인상을 쓰거나 한마디 하지는 않을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주변 사람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그 아이도 함께 미움을 받는 것이겠지요. 저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조카를 감싸기만 하고 아이가 진상짓 하는 것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적하려는 사람에게 싸우려 드는 모습이 정말 조카의 진상짓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빠는 조카를 엄하게 해서라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때마다 새언니와 많이 부딪히며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오빠가 엄마한테 여러 번 조언을 구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엄마는 오빠에게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에게는 아이 교육에 대해서 조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고 뭐고 자기 아이가 무슨 진상을 떨어도 감싸기에 급급한 새언니가 엄마의 조언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엄마 아빠가 첫 손주인 조카를 보기 싫어서 명절 때 새언니더러 무조건 친정으로 가라 하고 해외여행 가시거나 가까운 곳으로 골프 여행을 가셨겠어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큰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자라면서 엄마에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저희 엄마가 손주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 말 다 한 것이죠. 며칠 전 점심 때 새언니에게 엄마가 처음으로 한 소리 했는데 새언니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트라우마까지 생겼다고 하며 사과받아야겠다고 했다네요. 새언니는 주부입니다. 엄마도 주부이시고 저는 육아휴직 중이에요. 오빠는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네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어요. 며칠 전에 아빠랑 오빠는 거래처 분들이랑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엄마랑 나는 아빠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새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가 지금 저와 외출하는 길이라고 했더니 새언니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결국 엄마와 저는 오빠네로 가서 새언니와 조카를 태우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메뉴는 해물찜이었는데 아빠가 고기를 좋아하시고 해물 종류는 먹어도 헛배만 부른 것 같다며 싫어하셔서
아빠랑은 해물찜 같은 것을 먹으러 못 가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찬들이 나오고 해물찜도 나오고 계란찜이 나왔는데 계란찜 뚝배기를 조카가 손으로 잡고는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이때부터 조카가 신경 쓰여서 식사를 거의 못 하시고 주변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조카가 소리 지르며 우는데 새언니는 반찬 담겨 있던 그릇을 하나 비우고 거기에 차가운 물을 따르더니 조카 보고 데인 손가락을 넣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조카는 심하게 데인 것이 아닌지 금방 또 그 물로 장난을 치고 있었고요. 그 물을 엄마와 저에게 손으로 튕기면서 고소하다는 듯이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엄마가 조카에게 장난치지 말고 바르게 앉아서 밥 먹어야지 하니까 조카는 몸을 꼬더니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언니는 우쭈쭈 하면서 달래고 있고 저는 테이블 모서리진 곳에 조카 머리라도 찍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새언니 보고 잠깐 자리 비켜보라고 하고 조카를 안고 조금 떨어진 테이블로 가셨어요. 2분도 채 안 되어서 엄마가 조카와 자리로 돌아왔고 조카는 울상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조카를 옆에 앉히자마자 우리 아들 왜 그랬어? 할머니가 맴매했어? 이러더군요. 새언니의 그 말에 조카는 서러움이 폭발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식당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들 우리 쪽을 쳐다보는데 더 이상 먹고 있기도 뭐하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새언니는 주변 눈치도 보지 않고 애를 달래고만 있더군요. 조카가 나중에는 새언니를 막 밀치고 나가더니 옆쪽에 빈 테이블 가서 앉아서 엄마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엄마와 저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고 있었는데 새언니는 그 와중에 애 먹이겠다고 숟가락 들고 조카를 쫓아다니면서 먹이더라고요. 조카는 한 숟가락 받아 먹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한 숟가락 받아 먹고 엄마가 참다 참다 새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란 사람이 참 너무한다. 지금처럼 키워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다른 사람들 모두 피해보고 나는 부끄러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 그렇게 오냐오냐 하는 게 올바른 교육 방법이냐. 나는 우리 애들 매 한 번 든 적이 없었는데도 어릴 때 식당 와서 저런 식으로 행패를 부린 적이 없다. 내가 왜 매번 식당에서 룸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하라고 하는 줄 아냐? 제가 하도 설쳐대서 남들 피해갈까봐 미안해서 룸 있는 곳으로만 다니는 것이다. 애 잘 키워보고 싶다고 하며 일도 그만둔 사람이 애를 저 모양으로 키워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새언니는 울고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새언니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새언니는 울면서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 조카 데리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새언니는 엄마에게 한 소리 들은 것이 분했던지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식당에서의 그 모욕은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니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다네요. 엄마는 새언니에게 전날 식당에서 아이가 그 난리를 치는 것을 오냐오냐 한 새언니에게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것이지만 훈계를 했다고 아이가 할머니를 째려보고 하는데 그 아이 편을 드는 새언니의 행동이 심각하게 모욕적이었다고 했답니다. 근데 적반하장으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나무인이라며 앞으로 부모님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새언니는 안 되겠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와 새언니의 통화 내용을 모르고 새언니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엄마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곧바로 카톡이 오기 시작해서 20개가 넘게 오더군요. 근데 대꾸하기 싫어서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죄송하다고 하며 안 그래도 아이를 새언니가 너무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로 키워서 계속 마찰이 있어 왔는데 이번 기회에 끝을 보겠다고 하고 한동안 새언니 전화나 문자를 무시하고 계시라고 했답니다. 며칠이 또 지나고 오빠가 저보고 부모님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새언니랑 조카랑 부모님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요. 갔더니 새언니가 엄마에게 울면서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빠도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오빠네 일이 좀 있었대요. 조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깨물고 때리고 선생님을 놀리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다가 유치원에서 퇴원 조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지껏 조카에게 당하고 있던 아이들 부모들이 새언니에게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나 봐요. 새언니는 고소라는 말이 무서웠던지 조카 친구 부모들에게 사과를 하고 제발로 유치원을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로 정신을 차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에게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조카 아이도 평소와 다르게 얌전하게 있고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와 통화하다가 들은 것인데 오빠가 새언니에게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대요. 자기 아들 바보로 키우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요. 새언니는 처음에는 오빠와 말다툼을 하더니 새언니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오빠가 이혼하자고 한다고 말했다더군요. 사돈 어른들이 오빠네 집에 오고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새언니에게 엄청 욕하셨대요. 새언니 부모님도 외손주가 하는 짓이 꼴보기 싫은데 너희 시어머니는 안 그렇겠냐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 가서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셨답니다. 앞으로 아이 똑바로 키우라고 하시고요.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유치원에서 새언니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것이죠. 오빠는 사돈어른들이 오셔서 새언니를 혼내고 가서 이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유치원 퇴원 조치가 떨어지니 또다시 화가 나서 이거 보라며 새언니에게 네가 애를 이렇게 망쳐놔서 안 되겠다고 진짜 이혼이라고 또 난리를 쳤답니다. 새언니는 계속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하다가 자기가 앞으로 아이 잘 키우고 시어머니께도 무릎 꿇고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언니가 뭔가를 느꼈으면 해요. 혹시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며 다들 자기에게 뭐라고 하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사과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이 풀리는 듯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첫 조카가 그렇게들 예쁘다는데 저는 조카 아이가 걷기 전까지만 예뻤던 것 같아요. 새언니는 왜 사람들이 다들 싫어하는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언니가 달라지고 조카도 여느 아이들과 같은 평범한 아이가 되면 사랑 많이 주는 고모가 되어야겠죠? 새언니가 이번에 잠깐 반성하는 척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냥 저는 조카를 말로만 예쁘다고 하는 고모가 될 것 같습니다. 새언니가 이번에 진심으로 뉘우쳤길 바라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식탐이 강한 친오빠가 파혼을 당해서 사이다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가 갔다 왔는데 잠이 안 와서 끄적여 봅니다. 친오빠 파혼당했다고 해요. 미안하지만 그럴 줄 알았고 겁나 쌤통이네요. 이게 식탐인지 이기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먹는다거나 개눈 감추듯 빨리 먹는 식탐은 아니에요.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지 입밖에 몰랐습니다. 누가 뭘 사오면 누구한테든 먹어보라 소리 한마디 없고 지가 다 처먹던가 맛없는 것만 남겼어요. 뭐가 남거나 지금 먹기 싫어서 이따 먹어야지, 내일 먹어야지 하면 항상 없었죠. 엄마가 계란 후라이 2개 해주면 나는 좀 이따 먹고 싶어서 안 먹고 있으면 홀랑 처먹고 하나는 내 거잖아 라고 말하면 지가 더 황당하다는 듯이 또 해달라고 해. 얘가 계란이지 모든 음식이 그랬어요. 꼭 머릿수대로 줘도 생각 못 하더라고요. 전복이 4마리이고 사람이 4명이면 당연히 암묵적으로 1인당 한 개 아닌가요? 삼계탕을 해도 닭다리 하나 처먹었으면 됐지. 누가 안 먹고 있으면 또 처먹네요. 근데 이게 먹고 바로 또 먹는 게 아니라 있네? 먹어야지. 그냥 진심 맛있어서 처먹는 거였죠. 찌개든 뭐든 다 같이 먹는 건 무조건 맛있는 것만 다 골라 처먹고 같이 먹는 사람이건 뒤에 먹는 사람 생각을 못 했어요? 안 한 건지? 가족끼리 고기 구워 먹는데 엄마가 구워서 계속 접시에 놔주고 굽느라 안 드셔서 나는 엄마 몇 번 쌈 싸드렸는데 지 배부르니까 이제 그만 구워 라고 하는, 내가 빡쳐서 엄마는 안 먹냐? 하니까 아 엄마 안 먹었어? 이 지랄.
학창 시절에 집에 부모님 안 계실 때 먹을 게 변변치 않으면 나가서 지 처먹을 것만 사다 처먹었어요. 배려, 남 생각, 눈꽃만큼도 못하는 오빠. 아빠 표정 썩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울 아빠 농 보태서 1년에 10마디 하시는 분이라 아무 말 안 하고 엄마는 뭘 그런 걸로 그러냐면서 나를 타박했어요.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만 쪼잔한 사람 되고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언제부턴가 나도 오빠랑 밥 먹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한동안 없던 식탐까지 생겨서 뭘 숨겨두고 먹는다거나 배부른데도 먹는 등의 자괴감 엄청 났었어요. 다행히 내가 독립하고는 저의 식탐은 사라졌죠. 오빠는 집도 얻어서 와이프 될 뻔한 사람이랑 2달 정도 살고 있었고 식은 6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엄마 연락도 안 받고 여태껏 많이 참고 지켜봤는데 자신이 없다, 변할 것 같지 않다, 같이 살아보니 현실이더라, 이런 식으로 죄송하다고 했답니다. 정리는 오빠랑 차근히 하겠다고 문자 오고 연락하지 말라 했답니다. 엄마 머리 싸매고 앓는 소리 내면서 먹는 거 가지고 돈도 풍족하게 버는 것들이 또 사 먹으면 되지 뭘 그런 걸로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 같아도 오빠 같은 사람이랑 못 산다. 엄마 아빠가 잘못 가르친 거다. 배려심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고 애라도 낳아봐라. 그런 사람 어떻게 믿고 사냐? 하니 네가 동생이냐? 가족이냐? 오빠한테 헛소리만 해봐라. 며 등짝 개두들겨 맞고 쫓겨났네요. 불행 중 다행인지 아직 청첩장 안 돌렸어요. 다시 한번 미안하지만 쌤통이에요. 연락은 안 해봤지만 충격 먹고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탈출 축하해요. 새언니 될 뻔하셨던 분 행복하세요. 이번 사연은 말도 안 되게 화를 내고 아들 부부에게 누명까지 씌운 시모에게 사이다를 날린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새 쌍둥이를 출산한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후 저희 둘 다 나이도 있고 해서 얼른 아이부터 가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을 해본 결과 시험관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양가 부모님들도 아이를 간절히 원해서 곧바로 시험관을 해서 새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 사장님이 육아휴직을 2년 주시기로 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뿐만 아니라 신랑 직장 사장님께서도 새 쌍둥이를 어찌 혼자 키우냐며 신랑도 육아휴직 1년 받기로 하고 추가로 회사가 안 바쁠 때 분할로 휴직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과 신랑 회사 사장님 모두 참 좋은 분들이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현재는 저와 신랑 모두 육아휴직 중이에요. 저도 신랑도 육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미숙합니다. 아이가 셋이 한꺼번에 울기라도 하면 신랑과 저 둘이 멘붕이 왔어요. 초보 부모인 저와 신랑이 도저히 아이 셋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평일 낮에는 시어머님이 도와주시러 오시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친정엄마가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신랑도 저도 육아와 살림 익숙하지 못해요. 둘 중에 제가 조금 더 익숙하긴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평일에 시어머니께서 오시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상의 끝에 시어머니께 용돈이라도 하시라고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어머니께 고마운 마음보다는 오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아이 기저귀 갈고 젖병 씻고 방 닦고 빨래 개고 하는 모습을 보시며 표정이 항상 안 좋았습니다. 아들이 집안일 하는 것이 못마땅하시다 이거죠?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한 것인데 육아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얼마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아이 하나도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 하나도 아기 때 힘든데 셋을 한꺼번에 어떻게 키우냐며 힘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날도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제가 아이들 젖병을 씻는 동안 신랑이 아이들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네가 좀 해라!
하며 소리를 꽥 지르시더군요. 저도 놀랐지만 신랑이 어머니께 지금 젖병 씻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시냐며 말대답식으로 시어머니와 티격태격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답에 화가 더 난 시어머니는 아무리 시대가 변했지만 이건 아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힘든 건 당연한 거다 이러시더군요.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신랑이 휴직도 하지 않았겠죠. 그럼 신랑은 육아휴직을 했어도 집에서 놀고만 있어야 하고 저 혼자 육아를 담당해야 시어머니는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어이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저도 어머니께 말대답을 좀 했습니다. 어머님이 한동안 와서 보시면 아시지 않냐며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신랑은 저를 따라오는 식으로 하루가 돌아가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남자가 애 돌보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신랑은 자기가 아이를 돌보려고 휴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뭘 그러시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자가 할 일을 네가 왜 하냐며 신랑에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대화가 안 통하니 답답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신랑이 육아휴직 상태인데 집에서 놀고 먹고 있고 제가 혼자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집안일도 다 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못할 것은 뭐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신랑은 시어머니께 옛날이랑 지금이랑 같냐며 자기는 지금 아이들 돌보기 위해 휴직 중인데 자꾸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런 논점도 없이 저희 말은 듣지도 않고 소리소리 지르시다가 가방 챙겨서 나가버리셨어요. 실상 그닥 큰 도움이 되지도 않던 시어머니였기에 그날은 신랑과 저 둘이서 아이들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안 오시더군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께서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 신랑이 죄송하다고 하며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빠는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라서 그런 것이니 잘 맞춰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화로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하라고 하는데 친정아버지도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시아버지 말씀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데려다가 부려먹고 구박하고 그랬냐고 하는데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육아 도와주신다고 저희 집에 와서 별 도움 안 되고 오히려 케어할 사람 하나 더 추가된 느낌이었는데 말이에요. 너무 짐 빠지고 황당했지만 오해는 없어야 해서 시아버지께 실상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네 얘기 들으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시어머니에게 너희 둘 다 전화해서 마음 풀어드리라고 하셨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저도 매일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민한 상태여서 그랬는지 시아버지께 언성 높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저희 집에서 상전으로 계셨지 육아에 도움 주신 것은 별로 없다고요. 그리고 신랑이 육아휴직 중인데 아이 기저귀 가는 것조차 꼴보기 싫어하시고 모든 일을 다 저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아이 돌보는 일 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 싫으시면 안 오시면 된다고. 아이 봐주러 오셔서 도움되지는 않고 오히려 저희가 더 힘드니 안 오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너희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다고 하시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어요. 신랑도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을 더 큰 소리 날까봐 제가 안 바꿔줬거든요. 신랑이 엄마 왜 없는 얘기 지어내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해서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드냐고 화가 난다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시어머니께 엄마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우리 나쁜 사람 만드냐고 막 따졌어요. 아버지한테만 그러시겠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를 나쁜 자식 만들고 다닐 것이 뻔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리 집에 와 있으면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힘드니 앞으로 오실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동안 친정아버지께서 매일은 아니어도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차라리 시어머니보다 친정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저희가 덜 힘들었어요. 그리고 3주 정도 지나니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 많지? 이러시더니 저에게 내일부터 다시 아이들 돌봐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친정아버지께서 며칠에 한 번 오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이들 잠깐이라도 보러 오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오시는 기간 동안 힘이 더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랑은 일 못하게 하려 하시고 나만 일하기를 바라시는 것도 기분 나빴고 어머니 기분 나쁘시다고 나가버리셨으면서 시아버지께 가서는 거짓말까지 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도록 했다가 우리가 또 무슨 누명을 쓸지 몰라서 무서우니 어머니 앞으로 저희 집에 못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손주도 못 보고 사냐고 하길래 앞으로 평생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저와 신랑이 결정할 문제니 그런 줄 아시라고 하고 통화 마무리했네요. 신랑에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저보고 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제 얘기 듣고 시어머니께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막 뭐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제 편에서 아빠에게 말해주기는 했어요. 저와 신랑이 육아에 지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것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른에게 버릇없게 군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더 심하게 말해버리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신혼집 비밀번호에 집착을 하던 시모가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받게 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 비번을 알려달라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쌓인 것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신랑도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고요. 결혼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정말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신랑이 다행히 제 편이긴 한데 자기 부모님에게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신랑도 우리 둘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갔을 때 저에게 설거지를 시킨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서 제가 나서서 딱 2번 설거지 해봤네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을 시키시더라고요. 신혼애와 시댁에서 만나서 식사를 해도 설거지는 항상 저희 몫이었습니다. 몇 번 제가 혼자서 설거지 하다가 신랑에게 함께 하자고 해서 함께 설거지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몇 번은 시어머니가 너 혼자 하지 그걸 꼭 남편을 시켜야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몇 번 그러시더니 그래도 아랑곳 않고 신랑이 저와 함께 설거지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 은근히 제가 시댁 청소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전 못한다고 했어요. 이런 일을 며느리가 하는 것이라는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며느리는 이런 일 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충대충 넘어갔더니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신혼집 비밀번호에 대해서 집착을 하셨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저와 신랑이 번 돈에 은행이 돈을 보태줘서 장만했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시어머니께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세대현관 비밀번호는 알려드릴 마음이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휴가를 받아 친정언니가 사는 시골집에 2박 3일로 놀러 갔다 온다고 했더니 저희가 여행을 가 있는 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환기도 시키고 하신다면서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꼴랑 3일 다녀오기를 그러시는지 참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과 시댁 모두 걸어서 갈 정도로 가까워요. 친정집 비번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알아서 열고 들어갑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불만 없고요. 집 비번 바꾸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시댁 비번은 신랑이 알고 있어서 무슨 일 있을 때 신랑이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저희 집 비번을 시댁과는 공유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엄마는 저희 집 비번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 집에 오실 때는 꼭 연락하고 오시고 공동 현관부터 벨 누르고 들어오십니다.
신랑과 제가 맞벌이를 해서 가사를 어느 정도 분담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제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희 엄마가 비번 누르고 저희 집에 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도 없을 때 저희 집에 오시면 이것저것 뒤져보시고 잔소리 하실 것 같아서 비번 알려드리기 싫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집 비번에 집착을 하시면서 금덩어리 숨겨놨냐 하셨어요. 신랑은 서로 자기 본가 비밀번호 알고 살지 않냐? 장모님은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집 비번을 시댁에도 알려드리자 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신랑은 뭐 그렇게 철벽치고 사냐고 했습니다. 형평성으로만 따지자면 친정엄마가 저희 집 비번을 알고 있기는 하니까 신랑의 말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신랑에게 그럼 비밀번호 바꾸고 친정엄마에게 알려드리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가짐이 양가에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신랑이 말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친정엄마에게는 비번을 알려드렸고 시부모님께는 알려드리지 않고 지내온 세월이 있으니 그렇게 따지고 드는 신랑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신랑의 주장에 딱히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고 해서 언니네 집에 가기 전에 시부모님에게 저희 집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녀와서 보니 집안 살림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랑이 여행 다녀왔다고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오라고 하셨다 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그렇게 없어서 뭘 먹고 사냐, 무슨 여자가 옷방에 옷이 그렇게 많냐 등등 잔소리를 한참 하시더니 안 되겠다 하시면서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음식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저녁은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아서 식재료가 냉장고에 많지 않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직장인 치고 옷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하여튼 음식하는 것을 배워서 제대로 해서 먹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잔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저희 먹는 것도 옷 사는 것도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이 살면 음식 안 하고 사 먹는 것이 더 싸기도 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신랑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잔소리 하시려고 비번 알려달라 하신 것이냐고 하며 뭐라 뭐라 하더니 장모님은 저희 집 비번 알고 있을 때 반찬 가져다 주거나 할 때만 들락거리신 것인데 엄마는 이렇게 며느리 트집 잡으려고 비번 알려달라 하신 것이냐며 다시 비번 바꾸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내가 아들 집에 가는데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는 거 참 정없게 느껴진다면서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그랬어요. 저희 집은 아들 혼자 사는 집이 아니고 저와 같이 사는 집이라고요. 그리고 집안 살림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니 우리 집 살림은 내 살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가끔 반찬이나 해다 주는 것 뿐인데 신랑을 불러다가 친정엄마가 살림 똑바로 안 한다고 잔소리하면 어머니 괜찮으시겠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니 아무 말씀 못 하시고 계시길래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머니께 물어볼 것이니 괜히 이것저것 묻지도 않은 것에 잔소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번은 다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 비번을 어머님과 공유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나는 친정에 가서 저녁이라도 먹으면 설거지는 하고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저와 신랑만 설거지를 하게 하지 마시고 신우에게도 설거지를 시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분 나빠서 시댁에 10번 올 거 한 번만 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은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실 줄 모르고 비번 가르쳐 드리자고 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몰랐다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앞에서 집장만 하는데 땡전 한 푼 안 보태주셨으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철저하게 손님으로 대하려고 해요. 저도 시댁에 가면 손님으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암튼 초보 유부녀라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내내 하다가 당하고 억울해하며 사는 며느리는 되지 않으려고요.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이번 사연은 아들, 딸 차별로 키운 외할머니가 딸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이 정말 심했던 사람입니다. 사연 중에 차별을 받고 자란 딸들의 사연이 많던데 저희 외할머니가 한 짓에 비하면 양반인 것 같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이혼한 후에 아들 낳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아서 저희 엄마와 이모들은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엄마의 정이 그리워 외할머니에게 찾아갔더니 귀찮다고 외할머니는 찾아온 딸들을 식모살이를 보내버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해요. 딸들이 결혼해서 사는 곳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재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은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개조부는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게 되어 월세방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은 빚을 내가며 아들 방에 TV를 놓아주고 친구들 오면 밥해 먹이고 장가를 보내고는 살림도 도와주고 아이 낳았더니 아이도 다 봐주었습니다. 외할머니에게는 참 안 좋은 일들만 생겼습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다 살아났고 장사가 될 만하면 건물주에게 장사를 뺏기고 한겨울에 물난리가 나서 수천만 원짜리 기계 버리게 되는 등 그래서 늘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개조부와 사이에서 낳은 외삼촌은 오냐오냐해서 키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외할머니를 구박하며 살더라고요. 외할머니는 딸들 다 필요 없다던 사람이었는데 오냐오냐해서 키운 자식들이 외면하고 구박하니 딸들을 찾더군요. 명절 때 부르는데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이모들도 시댁에 가야지 남 차례 지내는데 가겠어요? 외할머니는 함께 살던 개조부가 돌아가시니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딸들에게 우리 근처로 이사오라 했답니다. 돈 한 푼 보태준 적 없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이모가 떡볶이집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을 때라서 자영업으로 돈을 많이 벌 때였습니다. 그곳에 외할머니는 자기 남편과 함께 찾아와서 구걸하듯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사위들 밥 한 번 차려준 적 없는 장모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 하는데 저희 이모부가 좋아했을까요? 본인 생일에는 그렇게 딸들을 불러댔습니다. 그리워하는 듯한 말로 시작해 딸들을 생일에 오게 했지만 가보면 음식 하나 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참 어이없네요. 외할머니는 친손주 외손주도 엄청 차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재혼해서 낳은 딸도 오빠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시집갔다고 합니다. 그 이모는 해온 것 없다고 시댁에서 시집살이 심하게 당했다고 해요. 외할머니 교통사고 났을 때 수술 못 받으면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딸 시댁에 부탁을 해서 수술비를 빌려놓고는 나중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안 갚았대요. 사돈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집을 짓는 문제로 외할머니가 사는 임대아파트에 6개월 정도 함께 산 적이 있었습니다. 신세 지는 동안 공과금과 생활비 모두 책임졌죠. 외할머니는 매일같이 이웃집 효녀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외숙모에게 전화로 어떻게 외할머니 모시고 살았냐 했을 정도예요. 외할머니는 며느리 욕을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집 딸들은 지 엄마한테 잘 못한다고 옳게 야단도 치고 그런다는데 너희들은 옳게 하나 휘어잡지 못하냐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다가 제가 외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시어머니들이 욕먹는 것이라고요. 언제는 외숙모를 복덩어리라고 추켜 세우더니 이제 와서는 외숙모를 그렇게 욕을 하냐고. 할머니는 아들, 딸도 차별했지만 친손주, 외손주도 심하게 차별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외손주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염치로 그러는 거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할머니가 외손주들 밥 한 번 먹인 적 있냐고. 오로지 친손주밖에 모르고 사셨으면 외손주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다 지어지고 외할머니 집에서 나왔는데 외할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같이 살자고 했답니다. 아들네는 말도 안 듣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본인을 이해 못해서 함께 살기 힘들다고 했대요. 저희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내가 엄마 남편이야? 안 좋은 일에만 맞이 찾고 나한테 언제 자식 취급해 준 적 있어?
그동안 낳아줬다고 왕래는 했는데 이제는 싫어. 엄마가 며느리 욕하는 거 듣기도 싫고 아들만 떠받들고 살았으니까 거기 가서 책임져 달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외삼촌이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긴 하더라고요.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엄청 구박을 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은 식장 예약을 하고 말을 바꾼 예랑에게 단호하게 파혼한 똑소리 나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랑에게 파혼하자고 말한 날 전화 온 것을 안 받고 다음날 통화했는데 처음에는 결혼이 장난이냐고 하더니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우리가 약속했던 것에 대해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헛소리를 해놓고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고 너야말로 결혼이 장난이냐고 난 마음 안 바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고 예약했던 것들 모두 취소해버렸습니다. 시댁이 무슨 벼슬인 줄 아는 사람과는 못 살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을 숨기고 저에게 맞춰주는 척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사람과는 더더욱 함께 살 수는 없고요. 결혼을 하면 젊은 나이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과는 평생 함께 하기 힘들 것 같아서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단호하게 일을 결정하는 제 자신에 저도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요식업에 종사하는 여자이고 얘랑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양가의 경제력과 우리 둘의 경제력이 고만고만하고 결혼할 때 누가 더하고 덜하고 없이 비슷하게 돈 들여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 지원과 저희가 모은 돈 모두 비슷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모들과 친하게 지내서 저는 이모들을 챙기며 살아왔는데 얘랑도 그럼 공평하게 자기 이모들도 챙기며 살자고 하더군요. 양가 어른들께 서로 잘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오케이 했죠.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어요. 얘랑은 돈 관리하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었고 저도 그렇게 꼼꼼한 성격은 아닙니다. 결혼 후 아이는 언제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해 상의를 하다가 명절 얘기가 나왔는데 얘랑은 할머니 댁에서 명절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할머님이 정정하시고 큰아버님이 할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암튼 저희는 1년에 있는 명절 2번 중에서 한 번은 얘랑네 가고 한 번은 저희 집에 가기로 했는데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얘랑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얘랑에게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요. 금전적인 것들 다 떠나서 제가 아침을 먹는 사람이라 아침밥은 내가 차릴 테니 함께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 저녁만 스스로 챙겨 먹어달라 말했고요. 결혼하고 집안일 도와주는 분을 주 1회씩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 요리는 잘하고요. 이렇게 되면 얘랑은 가사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을 누가 더 했다 덜 했다 이런 것들 가지고 따지게 될 바에는 도우미를 부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합의한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얘랑은 결혼 후에 가사일을 할 것이 거의 없었던 것이라 저에게 고마워했고요. 아이는 2년 후에 낳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시터를 구할 돈은 지원해 주시겠다 하셔서 맞벌이에 전혀 문제 없었고 얘랑의 용돈 문제에 관한 것도 본인이 기본 30에 유사시에 어느 정도 더 쓸 카드를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돈 관리는 제가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가계부를 작성해서 함께 보면서 저축하고 양가에 지출할 돈이 있으면 상의해서 지출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과 이모님들 꼭 챙기고 휴가나 연휴 때 1년에 한 번 이상은 시부모님과 시할머님 모시고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명절 중에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보내자고 한 얘랑의 말이 고마워서 시댁 어른들 모시고 여행 가는 것을 저도 흔쾌히 오케이 한 것이었죠. 제가 파혼을 결정하게 된 것은 얘랑의 말이 바뀌어서였어요. 너무 화가 나는 게 식장을 잡은 뒤에 얘랑은 명절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정말 그렇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었어요. 설날이든 추석이든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말을 꺼낸 것도 얘랑이었으면서요. 그러더니 얘랑은 보는 눈들도 있는데 이러면서 새댁이 벌써부터 시댁은 나몰라라 하는 거 어른들이 뭐라 하겠냐고 하는데
그 얘기는 오빠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었고 나는 그게 고마워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오케이 했었다고 했거든요. 얘랑은 그래도 그게 전통이라고 하길래 내가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도록 보내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냐 한 다음에 우리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얘랑은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이냐? 말을 바꾸고도 당당한데 앞으로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무섭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집에 왔습니다. 전화 계속 오는데 안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통화했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그냥 우리는 각자 갈 길 가는 것으로 확실하게 결정했다고 했어요. 얘랑은 또 말을 바꿔서 할머님이 아직 계셔서 몇 년만 그러자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닌 건 아닌 내 성격 알지 않냐고 더 긴 말하고 싶지 않으니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오빠가 말을 바꾼 것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파혼하자고 했으니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위약금은 내가 물겠다 했더니 꼭 그래야겠냐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결혼 전에 이렇게 말 바꾸고 당당한 본성을 보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부모님께 사정 다 말씀드리고 말 쉽게 바꾸는 사람과는 평생 의심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고 가정 꾸려서 잘 살면 좋겠지만 제 선택이 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랑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고 남자들이 원래 철이 늦게 드니 이해해 줄 수는 없겠냐 하셨지만 죄송하다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약금 전부 처리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결혼식 날짜 잡고 얘랑이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것을 안 하길 잘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뭐가 급해서 혼인신고부터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다행인 것이죠. 처음에 명절 얘기를 할 때 얘랑이 미안하지만 할머님이 아직 계시니 몇 년만 명절에 얘랑네 집에 가고 나중에는 제 뜻대로 하겠다 했으면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파혼을 결정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계실 때는 두부, 만두, 송편, 떡, 식혜 등을 전부 직접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큰아빠가 제사 줄이고 명절에 차례도 간소화시킨 것이라 처음부터 얘랑이 그렇게 말했으면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얘랑은 제가 명절에 한 번은 저희 집에 가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파혼을 결심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얘랑이 말을 바꾸고도 당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파혼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암튼 저는 파혼했고 얼마 전까지 예신이었다가 일반 여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직접 식사 대접하면서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상황이 좀 우습게 되었네요. 친한 친구들은 에이써도 안 맞으면 이혼하는 시대인데 파혼이 뭐가 대수냐고 저에게 힘내라고 하지만 씁쓸한 마음은 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결혼 전에 이렇게 빠져나온 것을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새언니가 엄마를 납치해 갔다는 사연인데요. 훈훈한 반전이 있는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의 미혼인 여자입니다. 제 올케 얘기를 할까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고 있네요. 저희 집은 엄마, 3살 위인 오빠, 저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아빠의 사진을 보며 엄마는 저녁마다 기도문처럼 말씀하시곤 했어요. 땡땡이 땡땡이 아빠, 내 울 애들 넉넉하진 않지만 바르게 키우겄소. 걱정 마소. 우리 애들 위해서 잘 지켜주소. 보고 싶소. 하며 아빠의 사진을 어루만지셨어요. 그렇게 과부인 엄마는 농번기에는 밭을 일구고 농한기에는 읍내 식당에서 식당 일을 하시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엄마의 바람대로 바르게 자라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며 지방 국립대를 나와 직장 생활 중입니다. 오빠는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 직장 생활 중에 새언니를 만났어요. 새언니의 첫 인상은 저보다 1살 많지만 저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고 아주 예쁜 서울 아가씨였어요.
예쁜 원피스에 하얀 피부,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 전형적인 도시 아가씨 이미지가 새언니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엄마는 반갑게 새언니를 맞이했어요. 없는 집에 아들을 데려가 줘서 고맙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하셨죠. 새언니는 오빠가 너무 좋아 본인이 결혼하자고 조르고 조른 것이라며 엄마에게 아들을 멋지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했습니다. 새언니가 다녀간 후 엄마의 걱정은 늘어난 것 같기도 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해서 벌써 조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첫 조카라 그런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조카도 저를 많이 좋아하고요. 조카가 오면 전 마당에서 옛날 놀이나 동물들에게 먹이 주기를 하며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새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오빠에게 지난 이야기 들었어요. 아가씨도 오빠도 어머님도 너무 존경스럽네요. 라고 하는데 저는 새언니의 말에 의아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니에요, 언니. 제가 고마워요. 저런 모질이 오빠를 데려가주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해줘서. 그랬더니 새언니는 아니요, 오빠가 절 데려간 거예요. 제가 오빠에게 결혼하자고 얼마나 졸랐는데요. 제가 아마 6개월은 따라다녔을걸요. 처음엔 까무잡잡하고 까치머리인 오빠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착실하고 바른 오빠한테 후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인사 왔을 때 실은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처럼 많이 반겨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오빠가 아버님, 어머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지만 허리 한번 못 펴고 밭에서 엎어져 살아온 어머니께 배운 덕분에 어디 가서도 땡땡이 굶기지는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공주처럼 고이 키우신 딸 고생문이 훤하다 걱정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서로 사랑하며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떨지도 않고 말하는데 거기에 더 뿅 갔어요. 오빠 아니었으면 사랑스러운 아가씨도 어머님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 제가 오빠를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르죠. 이러면서 저녁 식사 준비한다며 부엌에 들어가 버렸어요. 서울 깍쟁이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새언니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새언니가 결혼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새언니는 매니큐어를 가지고 와서 엄마 손에 예쁘게 칠해준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새언니가 칠해준 매니큐어를 보고 부끄러운 듯 저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는 꾸미고 그런 걸 안 좋아하기도 하고 엄마도 꾸미신 모습을 보지 못해서 엄마도 그런 거 안 좋아하겠거니 했는데 엄마가 무척이나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밭일로 거칠어진 엄마의 손은 새언니 덕분에 알록달록한 색으로 바뀌고 빛났습니다. 새언니는 조카를 임신하고 출산 2달 전 출산휴가를 써서 엄마 집으로 내려와 1달 반가량 엄마와 같이 지냈어요. 저와 오빠는 주말마다 내려가 언니와 엄마를 만나고 아이가 태어날 때쯤 언니는 서울로 올라가 귀여운 남자 조카를 낳았어요. 엄마는 언니가 엄마 집에 와 있는 동안 저에게 전화해서 얼마나 언니 자랑을 하는지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언니는 엄마와 같이 지내면서 엄마에게 시골밤은 무섭다며 같이 자야 한다고 엄마와 항상 같은 이불을 덮고 잤다네요. 자면서 엄마 냄새가 너무 좋다고 이불 안에서도 팔짱을 끼며 딱 붙어 잤다고 엄마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하루는 화장도 해주고 하루는 읍내 쇼핑도 가고 5일장에서 같이 간식도 사 먹으며 무뚝뚝한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살가운 딸 역할을 하며 엄마와 지냈나 보더라고요. 그런 새언니가 전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새언니에겐 좋은 신우인지 나쁜 신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새언니가 언제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새언니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조카를 만나면 지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놀아준답니다. 얼마 전 엄마가 계단을 내려오시다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다리에 골절상을 입으셔서 철심을 받고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요. 언니는 매일 엄마에게 전화하며 안부를 물었고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병수발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꾸 엄마에게 서울로 올라가자며 졸랐더라고요. 엄마는 서울에 올라가지 않겠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셨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저는 새언니에게 전화해 언니도 힘든데 엄마를 자꾸 데려가려고 하냐며 제가 더 엄마 집에 자주 찾아뵐 테니 언니는 걱정 말라고 마음만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는 엄마 냄새가 그립다고 하며 이렇게 멋진 아들을 주셨는데 힘들기는 뭐가 힘드냐 하더니 땡땡이도 할머니 매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퇴원하시는 날 언니는 엄마 짐을 몰래 싸가지고 차에 싣고는 엄마를 퇴원시키겠다며 오빠와 병원에 가서 엄마를 서울 오빠 집으로 납치하듯 데려갔어요. 엄마는 새언니 고생한다며 싫다고 하는데 언니는 엄마에게 요즘 둘째를 가져서 그런지 자꾸 어머님 음식이 먹고 싶기도 하고 어머님이 땡땡이도 봐주셔야 하고 임신 중에 회사도 다녀야 하는 자기도 엄마가 돌봐줘야 한다며 데려가 버렸어요. 엄마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듯 했지만 뒤돌아보며 짓는 엄마의 미소를 제가 그만 봐버렸네요. 그렇게 엄마는 새언니에게 납치당했어요. 납치당하는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저희 집에 사랑스럽고 사랑 많은 새언니가 들어와 엄마와 우리 가족의 퍽퍽하기만 했던 삶을 씻어주듯 행복만 가득한 하루하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울 새언니의 엄마 납치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도 울 새언니 말대로 멋지고 사랑스러운 신우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저 이런 새언니 자랑해도 되죠? 새언니, 그동안 무뚝뚝하고 메마른 우리 집에 사랑을 가져와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 어디서도 이런 사랑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고마움을 말로 자주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언니가 우리 가족에게 주고 있는 사랑, 언니에게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평생 조금씩이라도 갚으면서 살게요.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고마워요. 언니, 사랑해요. 이번 사연은 반반 결혼을 한 쓰니님에게 말끝마다 트집을 잡던 신우에게 쓰니님이 소름 끼치는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한 지 만 2년 된 여자입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시누이만 빼면 참 행복한 삶인데 이젠 진짜로 행복하게 될 것 같네요. 신랑과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홀로 신랑과 시누이를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성실한 분이세요. 성실하게 일을 하시고 자식들을 열심히 키우셨지만 어미 없이 키워서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저에게 미안해 하시는 분이세요. 신랑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과정을 제가 전부 봐서 잘 알죠? 그런 한결같은 모습에 제가 먼저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했으니까요. 아버님과 신랑은 생긴 것도 닮았지만 성실함과 자상함도 많이 닮았습니다. 신우는 자기를 굉장히 똑부러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똑부러지는 사람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지적질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신우는 저에게 가끔 여자는 자기처럼 여우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곤 해요. 결혼 전부터 신우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신랑과 저는 2살 차이이고 신우는 저와 동갑이에요. 신혼집, 신혼살림을 비롯해 결혼 비용도 거의 반반했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제 연봉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에 저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신혼집은 시아버지와 같은 아파트에 얻었어요. 바로 옆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신우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잠깐 다니다가 결혼해서 아이 2 낳고 지금까지 전업으로 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신우는 저에게 별로 해온 것도 없으니 아버님께 잘하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말도 만날 때마다 하고요. 제사는 결혼할 때부터 제가 가져와서 할아버님, 할머님, 시어머니 이렇게 세 분의 제사를 지냅니다. 어머님도 안 계시고 하니 결혼할 때부터 제가 그냥 하겠다고 하고 가져와서 지내고 있어요. 명절도 저희 집에서 다 지내고요. 신랑이 어머니 없이 동생을 챙기며 자란 것이 마음 아파서 제가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제가 차례와 제사에 올릴 음식을 손수 다 하고 해봤는데 힘들기도 하고 시아버님의 제안도 있고 해서 두 번째 해에는 제사 음식을 업체에 맡겨서 배달로 온 음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정성이 부족하네 어쩌네 하며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이런 시누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지금까지 신랑이나 아버님께 말씀드린 적은 없었어요. 얼마 전부터 신우가 하는 짓을 다 받아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진짜 여우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은 호기도 발동했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누이는 새언니인 저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시누이에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럼 아예 호칭을 하지 말던가요. 여지껏 호칭 없이 살다가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저를 땡땡 엄마 이렇게 부르네요. 그것도 남편이나 시아버지 있는 자리에서는 호칭을 안 쓰다가 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불러요. 가족 간 호칭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남자는 결혼을 해서 손이 처남이어도 나이가 어리면 형님이라 하지 않고 처남이라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새언니이긴 하지만 남편과 신우의 서열이 그런 것일 뿐이고 남편의 서열에 따라서 내가 신우에게 꼭 언니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신우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아버님 댁에 간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명절 제사도 전부 우리 집에서 하고 아버님 댁으로 가겠다고 하면 아버님은 저희가 아이도 있고 준비할 것도 많으니 아버님께서 오시는 것이 편하시다며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버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몇 번 아버님 댁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버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눈치였어요. 저희가 가게 되면 아버님께서 집 정리라도 하셔야 하니 힘드시기도 하셨겠죠. 아버님이 일주일에 2~3번을 저희 집에 오시니 친정에서는 저희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친정에 가끔 갔었죠. 친정엄마가 신랑을 많이 예뻐해서 신랑도 처가에 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저에게 장모님을 닮아달라고 가끔 얘기합니다. 자기 예뻐한다고 친정엄마를 무슨 완벽한 현모양처로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얼마 전에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땡땡 엄마, 친정에는 그렇게 자주 간다면서 시댁에는 왜 안 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님이 저희가 아버님 댁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과 아버님이 일주일에 2~3번 저희 집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며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신우는 저희가 친정에는 자주 가고 시댁에는 그렇게 안 가는 것은 시댁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 댁에 자주 가면 되는 거냐고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한 것을 뭘 물어보냐며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날 신랑에게 신우와 통화한 내용을 전부 말하고 저는 아버님 댁에 자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신우가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신랑에게 모두 말해주었고요. 신랑은 그걸 왜 이제 말하냐며 가만 안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아버님께도 자주 찾아뵐 테니 힘들게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의아스러워 하면서 대체 왜 그러냐고 하길래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며느리라고 주위에서 욕할까봐 두렵다고요? 신랑이 제 말을 맞고는 아버님께 신우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저에게 딸년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또 요즘 며느리들은 여우같이 자기가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도리는 나 몰라라 한다는데 저는 뭐 이리 착하기만 하냐며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조상님들께 감사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며 신우가 바뀌지 않으면 다신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할 테니 저에게 마음 풀라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며칠 뒤에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음력으로 생신을 하시는데 평일이 생신이어서 그 전 일요일에 생신상을 차려서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신랑과 장을 봐놓고 다음날 아침부터 생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신혼애가 오더라고요.
와서는 점심을 먹으며 신우가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땡땡 엄마, 설마 제사상처럼 이 음식들도 전부 산 거는 아니지? 간이 좀 센 걸 보니 사온 음식 같아서 말이야. 화가 나는 것을 눌러 참으며 제가 말했어요. 아가씨, 어제 오늘이 휴일이어서 시간 많아서 내가 다 했어요. 제사는 평일이라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음식을 맞췄던 거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갑자기 신우에게 왜?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럼 먹지 마. 그러더니 신우의 수저를 뺐더니 설거지통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여지껏 신우가 저에게 한 짓들을 얼마 전에 다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짓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자식들 앞에서 처맞게 될 수도 있으니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참고 있냐며 신랑에게 대들더군요. 신우의 그 말에 아버님이 이년이 정신이 나갔나? 새언니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년아. 돈 벌고 애 키우고 살림까지 잘하는데 네가 그렇게 못되게 굴면 새언니가 네 오빠랑 살고 싶겠어? 이년이 못돼 처먹어가지고는 너나 네 시댁에 잘해 이년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가 그 타이밍에 여우 좀 떨었죠. 아버님, 아가씨 잘못 없어요. 제가 더 잘하면 되니까 그만 화 푸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말에 아버님은 이렇게 착한 새언니가 어디 흠잡을 데가 있다고 트집을 잡어? 그럴 거면 너 여기 오지도 말어! 이렇게 신우에게 화를 내셨어요. 신우는 울면서 자기가 못할 말 했냐며 거의 오열을 하더군요. 신랑이 말하기를 너 그렇게 울고 지랄 떨 거면 당장 가. 아버지 생신에 일찍 와서 음식 차리는 거라도 도와야지. 와서는 먹기만 하는 주제에 음식 가지고 괜히 지랄이야, 지랄이. 라고 하더니 신우 남편에게 매제,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다 데리고 집에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신우네는 아이들과 짐을 챙겨서 가더라고요. 집을 나서는 아가씨에게 제가 조용히 신우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모든 사람이 내 편이니 이제 나한테 함부로 못하겠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정색을 하고 신우를 노려보며 마지막이 신우만 들리게 입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이씨. 이렇게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웃으면서 잘 가라고 하며 배웅했네요. 그리고 아버님과 신랑과 아기를 번갈아 돌봐가며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딸한테 그렇게 역정을 내셨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겠죠. 그래도 억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하시면서 제가 만든 음식들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며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버님과 신랑의 배려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내 편이 둘이나 있어서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요. 신우는 자기가 똑부러지는 여우 같은 사람이고 저는 고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자기가 여우인 줄도 모르며 겉으로 보기에는 곰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진짜 여우가 있다는 것을 신우는 몰랐나 보죠. 신우가 앞으로 또 신우 짓을 하면 이젠 제가 그때마다 놀리기도 하고 막말 좀 하려고요. 이젠 아버님이나 신랑의 손까지 빌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재수없나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밖에 모르는 신랑과 친정아빠보다 저를 더 예뻐해 주시는 시아버님과 아이 잘 키우며 저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번 사연은 뭘 해드려도 싫어하기만 하던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해줬더니 서운하다 하길래 사이다 발언으로 대꾸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시댁에는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엄청 욕먹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어차피 욕먹을 것이라면 못하고 욕먹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친정에서는 귀한 딸인데 욕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데서 흉보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대놓고 시비를 거는 것도 이제는 못하게 하려고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제 의지를 보여줬네요. 예의에 어긋나는 말투나 행동도 하지 않고 자극적인 말도 안 했지만 웃으면서 할 말 다 했더니 시원하네요. 시댁은 재산도 없고 그냥저냥 살아요. 친정은 연금 받는 것도 있고 월세를 받는 것도 있어서 노후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해서 양가에 공평하게 하려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경제력이 덜한 시댁에 더 하게 되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은 두 분이 여행도 다니시고 지방에 있는 지인들 집에 놀러도 다니시는데 시부모님은 돈에 쩔쩔매고 사시니 아무래도 시댁을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잘해봤자 떨어질 콩고물도 없지만 미래에 태어날 내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이니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봄에 결혼하고 여름에 접어들어 마침 복날이 주말이라 점심때 삼계탕이라도 사드리려고 어머니 점심 맛난 거 사드릴게요 나오세요 했더니 여자들끼리 나가서 뭘 먹냐? 이러셨습니다. 신랑과 아버님이 그날 출근했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거절을 하시니 친정에 전화해서 저희 엄마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삼계탕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점심 사준다고 했냐고 묻더니 어디로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이 싫다고 하셔서 친정부모님과 점심을 먹기로 했다 말했더니 신우는 분명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저는 시댁은 모른 채 하고 친정만 챙기는 천하의 나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시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친정만 챙기지 말고 시댁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랑도 약간 언짢은 듯이 말을 꺼내는데 상황 설명 다 해서 신랑은 오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의 말 한마디에 제가 하지 않아도 될 변명을 하고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그 뒤로 저희가 함께 식사하자고 하면 시부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하셨지만 억지로 나오시는 듯이 나와서 식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사니 좀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서 시댁에 들렀다 오곤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눈치라고는 전혀 없는 신우가 저에게 하는 소리, 엄마가 먹지도 않는 과일은 왜 자꾸 사오니? 그 말 듣고 제가 과일 사다 드리면 남김없이 다 드시던데요? 라고 했어야 했는데 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정말 한이 됩니다. 제가 사다 드린 과일 맛있게 드시는지 버리기 아까워서 억지로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드셔놓고 신우에게는 며느리가 안 먹는 과일만 사온다고 했나 봐요. 시부모님이 영양제를 잘 드셔서 가끔씩 사다 드렸습니다. 제가 사다 드리는 영양제를 보고 이건 뭐가 덜 들어있다, 이건 뭐가 아니다 등의 볼멘 소리를 듣고도 더 신경 써서 사다 드린 제가 잘못이겠죠. 반찬도 해다 드리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투덜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안부 전화를 드리면 저 혼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하는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셔서 전화가 끊겼는지 확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짓을 저는 1년 반이나 했네요. 성심으로 뭔가 챙겨드려도 반응이 이런 식이니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투덜대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그걸 저 기분 나쁘라고 전하는 신우 때문에 서운함이 극에 달했지만 싫다는 것을 억지로 안겨드린 제 잘못이 더 크다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참고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해도 누가 뭐라 할 수도 없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식사하자고 한 적도 없고 시댁에 뭘 해가거나 사다 드리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좋아하지도 않는 과일 사다 드리고 전화 받기 귀찮은데 자꾸 전화를 드리는 것도 오히려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편하자고 하던 것들 안 하기 시작한 것인데 몇 달 지나니 이번엔 제가 하던 것을 안 한다고 서운하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한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영양제가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다 드리는 것마다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길래 겁나서 못 사다 드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에 해다 준 감자탕이 먹고 싶다고 하시길래 묵은지 넣었다고 맛이 텁텁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묵은지를 넣지 않고는 맛을 낼 줄을 몰라서 못 해다 드린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시댁에서 신우를 만났는데 요새는 왜 과일이나 반찬을 안 해오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다 드리는 것을 싫은데 억지로 드시는 것 같아서 안 해다 드리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 말에 신우의 황당한 발언. 그래도 해다 드려야지. 정말 어이없어서 안 드시는 과일 사다 드렸다고 한 소리 듣고 반찬거리 해가면 어린아이 반찬 투정하듯이 짜다 싱겁다 하시는데 못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가 하는 말을 그렇게 고깝게 들으면 안 된다고 정색을 하며 말하는 신우 때문에 2차 멘붕이 왔네요. 기분 나빠서 안 해오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싫어하셔서 안 해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는데도
신우는 안 들려요를 시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제가 뭐라 하는지 유심히 듣고 계시는데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네요. 그래서 신우에게 친정에는 이것저것 해다 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뭘 해다 드리거나 사다 드리면 항상 고맙다고 하셔서 신나게 해다 드린다고 했어요. 누가 뭘 해주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성의를 봐서라도 고맙다고 하면서 받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는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의를 떠나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더니 신우는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냐고 하더군요. 말로 안 하면 어떻게 알겠냐고. 게다가 시어머니는 형님 시켜서 제가 해다 드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전하게 했는데 솔직히 더 이상은 하고 싶은 마음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내가 며느리라서 음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기 불편하셔서 뒷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은 딸이라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테니 형님이 하면 되겠다고 했어요. 나도 친정을 챙기고 있으니 형님도 친정을 챙기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고맙게 받아주면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인데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불평만 하시니 앞으로 평생 아무것도 챙겨드릴 마음 없으니 그리 아시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제가 시댁 열심히 챙겼는데 안 좋아하기만 하셨으니 그만큼 했으면 된 것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누나가 부모님께 세세하게 물어봐가면서 챙겨드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나올 때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전화 드리는 것도 많이 귀찮아 하셨는데 이젠 안부 전화 안 드릴게요. 제가 친정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다가 어머니를 많이 귀찮게 해드렸나 봐요.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인데 우리 집 분위기만 생각하고 그동안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과일을 사다 드린 것이 몇 번인데요. 매번 제철 과일로 사다 드렸는데 사다 드리는 것마다 안 드시는 과일이라고 하시니 과일 자체를 안 드시는 분이거나 그냥 제가 싫거나 둘 중 하나겠죠. 반찬도 마찬가지고요. 멍청하게 2년 가까이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렇게 해갔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해온 것이 있으니 이제 딱 끊어버려도 시댁에서는 할 말이 없겠죠. 진짜로 제가 해다 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랬으면 시어머니가 신우를 시켜서 요즘에는 왜 안 해오냐는 말을 하지도 않았겠죠? 신랑과도 충분히 얘기했고 신랑도 그러길래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뭘 자꾸 하냐고 하지 않았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유 없이 제가 싫은 것이고 제가 해다 주는 것은 좋긴 한데 너 따위에게 고맙다는 말까지는 하기 싫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겠죠? 이제는 시댁 식구들과 마음도 멀어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때나 보게 되는 사이가 되겠죠.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댁에 굳게 닫힌 마음 제가 억지로 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새언니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철딱선이 없는 꼰대 신우에게 빅엿을 선사한 새언니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개념 신우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저도 비슷한 신우가 있거든요. 저도 제 신우 얘기 좀 해보려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이고 나이는 30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고요.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고요. 엄마 혼자 일을 해서 저와 둘이 생활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가정 형편상 대학은 꿈꾸기조차 어려워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고3 2학기 때 취업을 하고 그때부터 결혼 전까지 엄마에게 효도랍시고 열심히 살다가 결혼했습니다. 직장 선배가 좋은 남자 있다며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소개해준 남자가 신랑이에요.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저만 바라보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2년 정도 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에요. 회사에서 외근을 나가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차를 무서워합니다. 그런 이유로 면허를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근을 나갈 일이 있으면 타고 나가도 되는 회사차가 있지만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닙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좋지 않은데
외근을 다닐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오래 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허리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외근이 없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는 과정 중간에 한 달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휴가가 생겼는데요. 시부모님은 처음 배웠을 때부터 저에게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다는 말을 듣고 저를 보자마자부터 우리 딸이라 하시면서 찾아뵈면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고 시어머니께서 직접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아니면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하셨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이직한다는 말씀을 듣고 허리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마사지 받으라고 돈도 보내주셨어요. 명절에 시부모님은 장사 특성상 바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명절이면 혼자 계시는 엄마 보고 오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의 배려로 제가 엄마 집에 갔다가 시댁으로 가겠다고 연락드리면 당신들도 쉬신다고 힘든데 뭘 오냐면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시부모님은 장사를 하십니다. 금토일 3일이 엄청 바쁘세요. 저는 쉬는 한 달 동안 19살 때부터 정신없이 일만 하고 살았으니 푹 쉬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엄마랑 같이 쇼핑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무릎을 심하게 삐끗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인대파열까지는 안 갔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랑과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다가 시아버지 혼자 일하고 계신 가게로 갔어요. 가보니 신우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신우는 27살 얄밉고 못생긴 직장인입니다. 결혼 전부터 오빠 부부를 이것저것 간섭하고 자기 부모님께 효도해라, 며느리가 잘해야 한다 하는 어린 꼰대 같은 스타일입니다. 신우가 원래 어려서부터 뚱뚱하고 못생긴 아이였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엄청 빠져서 마르고 못생긴 아이가 신우가 원래 어려서부터 뚱뚱하고 못생긴 아이였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엄청 빠져서 마르고 못생긴 아이가 되었어요. 신우는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엄청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보통 체형인데 맛있는 거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신랑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음식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곤 하는데 신우가 그 사진을 보면 저에게 톡으로 새언니 이런 거 먹으면 살쪄. 살찌면 오빠가 안 좋아해. 관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시부모님 같은 인격자 밑에서 어떻게 이런 딸이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니 시아버지 혼자서 일을 하시기가 많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주말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서 하시기에도 약간 벅찬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 우리 부부, 신우, 이렇게 다 모인 김에 얘기를 좀 했어요. 알바를 쓰기에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가끔 일 도와주시러 오셨던 시어머니 친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등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뜬금없이 새언니 쉰다며? 그럼 새언니가 아빠 도와주면 되겠네. 라고 하길래 신랑이 야, 네 새언니 허리 때문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쉬는 건데 여기 와서 일하다가 무슨 일 날 줄 알고 그런 소리라냐?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아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생 구해서 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고 못생긴 신우가 아빠, 며느리 이럴 때 쓰지 언제 써? 새언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효도하겠어요? 쉬는 동안 여기 나와서 일이나 해요. 이러는 거예요.
신랑이 무슨 며느리가 효도를 해? 효도는 너랑 내가 하는 거지. 라고 신우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언니는 왜 말이 없어요? 나서서 일한다고 해야지. 언니 나이 먹고 생각이 참 없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얘기했어요. 아가씨,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은 드려요? 매일 전화는 드려요? 아니면 2, 3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 드려요?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 여행이라도 한번 보내드려 봤어요? 하니 신우는 아니,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 못한 거지. 라는 식으로 변명하듯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가씨 나이가 어려서 용돈 안 드릴 수 있다 쳐요. 여행 같은 거 보내드리지 못한다고 쳐요. 그럼 전화는 왜 안 해요? 인스타 보면 맨날 친구들이랑 비싼 술집 가서 술 먹고 여행 가던데 그런 거 한 번 안 하면 부모님 옷 한 벌 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효도예요. 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신우는 어버버하고 신랑은 키득키득 웃더군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저를 쳐다보시면서 더 하라고 눈짓을 보내시더라고요. 아가씨, 나 처음 봤을 때부터 효도거렸는데 먼저 효도하고 나한테 효도하라는 말을 하세요. 저 허리 안 좋아서 주 3회 물리치료 받는데 주말엔 와서 일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지금까지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술이나 마시러 다녔으니 아가씨도 이참에 효도 좀 하세요. 지금 놀고 있으니까 평일에는 여기 와서 일이나 해요. 라고 깐깐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왈 내가 왜 일을 해? 친구랑 약속 있어서 안 돼. 하길래 제가 친구가 먼저예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했더니 또 어버버. 신랑이 새언니 말이 맞다. 넌 언제까지 그렇게 철딱서니 없게 살 거니? 이 기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구실 좀 해라. 라고 하길래 제가 자기야, 그래도 그렇지 동생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가씨, 오빠가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 끝나고 시부모님 가게에서 나오는데 시아버지 나오셔서 저희 잘 가라고 활짝 웃으시며 인사해 주시길래 시아버지께 손가락 하트 날려주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땡땡이한테 이러이러한 얘기했다며 잘했어. 큰우무기 집에 철 좀 들어야 할 텐데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신우가 지금까지 한 짓들에 비하면 완전 사이다는 아니지만 앞으로 신우를 또 볼 테니 볼 때마다 엿 한 번씩 날려주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사이다네요. 신우이에게는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신우이가 정상인이 되면 재미없잖아요. 멋진 가족들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